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또 전반적으로 다룰 텐데, 일단 먼저 일반 증여란 게 부담부 증여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먼저 좀 다뤄올게요. 지금 이제 요거랑 연관돼서 뭐 2월 과세라든가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지금 내용을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그러려면은 그 부분을 나중에 그거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참 양도세래. 증여세 나중에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 내용부터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지금 다루게 됐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제 부담부 증여 말 그대로 이제 뭐 채권이나 채무를 내가 안고 이렇게 증여를 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볼게요. 여기서 내용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증여 재산가액이 주택이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똑같은 5억.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증여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자녀한테 이제 19세 이상 직계 좀비속 자녀한테 만 19세 이상일 경우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요. 이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뤄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과세 표준은 한 4억 5천 되는데, 증여세는 이럴 때 한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부담부 증여 형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전세금이라 있다든가, 뭐 대출을 끼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1,900만원, 2천만원 정도. 여기서만 딱 봐도 5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일단 여기서 유불리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담부 증여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면은 아까 이제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증여 재산에 대한 채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정할게. 아버님이 이제 자식한테 성년자입니다. 성년자. 자식한테 만 19세 이상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자, 이런 채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출을, 주택을 끼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증자, 자녀가 되겠죠. 우리 직계 비속한테 이렇게 같이 넘기면서, 같이 떠넘긴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억 정도 이제 증여할 때는 그냥 일반 증여로 가면은 8천만 원 정도 아까 좀 나왔었죠. 근데 증여세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대출이 있다거나 전세 보증금 이런 거를 안고 이제 승계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승계를 했다. 이럴 때는 증여세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일단 이거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증여세 이제 세율입니다. 이건 좀 알고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서 그런 과세 표준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 이런 것과 대출 있죠? 전세보증, 이게 승계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이면은, 부모님이 되겠죠? 양도로 본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전세자금이나 이런 대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떠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떠넘겼다는 거는 그 대출이나 이런 걸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로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양도소득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계산 방식이 따릅니다. 만약에 1주택 비과세 조건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양도세 낼 필요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2주택 조건에서 1주택을 증여했다.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그러면은 이런 양도하는 금액만큼 좀 이렇게 안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돼요. 그건 제가 사례를 들어서 별도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별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2억에 대해서만
아까 5억으로 가정했을 때 요거만 이제 증여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증여공고 5천만 원을 빼주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1억 5천이 증여 대상이 되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과세 표준은 예, 요 구간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죠? 예, 지금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일단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거. 예. 일단 일반 증여로 봤을 때 5억이다. 아무것도 없다. 채무가. 그럼 증여공제는 예, 성인인 경우 만 19세 이상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10년 이내에. 그게 다 합산이 돼요. 그건 제가 별도 나중에 다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과세 표준이 4억 5천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증여세율은 이제 20%가 적용됩니다. 20%가 적용되면은 예, 4억 5천 20% 예, 9천만 원 이제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누진공제 이제 1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해지는데 예, 요렇게 했을 때 증여세가 8천 정도 나오는데 이거 3개월 이내에 자금 납부하게 되면 3% 예, 공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증여세는 7,76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부담부 증여 형태로 한번 가는 걸 볼게요. 예, 이제 전세금을 만약에 3억이 있다. 그거를 이제 안고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자녀가 이거를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는 5억에서 3억 빼면 2억이죠. 예, 징여공제 5천 빼면 이제 1억 5천입니다. 예, 여기서도 세율이 구간이 20%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이 빼지게 되고 요 2천만 원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3개월 이내에 이제 3% 공제가 됩니다. 자진 신고하면은, 납부하면은, 예, 그러면 1940만 원 이렇게 증여세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증여세 이제 취득세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취득세. 자, 볼게요. 제가 이걸 비교를 할게요. 자, 요럴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한다. 전체 일반 증여로 간다. 그럼 이럴 땐 취득세가 예, 1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요 가정은 자, 제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요 가정은 일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 그리고 우리 6억 이하. 6억 이하 주택을 증여했을 때 이제 그런 또 전제도 좀 이제 따질 게 있어요. 예, 들어갈 때 취득세가 이제 1900 거의 그러면 1억 가까이 일단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증여를 하게 되면요. 이 증여세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예,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요것도 다 증여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억을 이제 대출 승계하고 하게 되면은 예, 아까 증여세 여기 1940만 원 나왔죠? 요럴 때 이제 취득세는 예, 1090만 원이 나옵니다. 예. 벌써 여기 취득세도 벌써 900만 원 정도가 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체 합으로 보면 3천만 원. 예. 이런 걸 봐도 뭐 부담부 증여가 좀 유리하다는 거는 좀 일단 요거만 봐도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나오겠죠? 여러 가지 좀 내용으로 볼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별도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예, 요 부분은 예, 여기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같이 하면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자, 취득세 할 때 이렇습니다. 증여 부분에 대해서 친수 증여로 가면 취득세가 기본이 4%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취득세가 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만약에 아까 3억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주택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여받는 수증자, 자녀 입장에서는 그 3억은 예, 본인이 취득한 거로 돼 증여가 아닌 직접 승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택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증여 취득세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일반 주택 취득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했듯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1.1%가 적용이 돼요. 예, 이런 좀 역학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증여할 때 무조건 증여세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취득세도 보니까 5억짜리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그리고 일단 부담부 증여가 좀 유리한 거는 이제 좀 아셨죠?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 증여세법 이제 3항에 보면은 자, 아까 부담부 증여 얘기했죠. 그런데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수중자가 그 증여자, 그러니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죠. 뭐 배우자가 됐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중자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예. 아까 제가 분명히 부담부 증여 얘기했죠. 예. 그런데 그런 거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얘기는. 예.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건데, 근데 다만, 자, 그 채무액이 이제 떠안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가 떠안았다. 아, 전세금이라든가 그 대출금을, 예,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 인정한다는 경우든 이제 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은, 예,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내가 이제 이자도 잘 꼬박꼬박 내고 이제 그런 내용들, 예, 실제로 여기서 다 이렇게 감당을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증빙 서류, 가장 좋은 거는 그 계좌이체 내역, 예,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예,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런 걸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지만 그 세액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직계 존비속 간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녀한테 이렇게 인수시킨다고 해서 일단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뭐 대출이 있다고 그래도 뭐 자녀한테 승계가 돼야죠. 그쵸? 승계 조건 일단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자녀의 이제 소득하고 이제 채무 능력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채무를 만약에 대신 이제 부모님이 이것도 내줬다 이런 게 만약에 나중에 어떤 표현으로 뭐 걸린다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증여세 부분 있잖아요. 원래 이제 부담부 증여로 그 증여세 안 낸 부분까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녀의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예, 증여를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당국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녀가 그 인수한 거 있잖아요. 아까 좀 채무나 이런 거. 왜냐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게 1주택 조건이면 양도세도 비과세되지. 또 그거를 또 증여세도 좀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세금을. 예, 그럴 때는 그 인수한 그 채무에 대해서 그 전세금이라든가 대출금에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정확히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출처를 조사했을 때 입증 책임은 누가 있느냐? 예, 아까 뭐 자녀가 됐든 그 자녀가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소명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예, 과세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증여세로 이제 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랑 연관된 게 또 2월과세 내용이 있는데, 예, 요거 직계존비소 그 증여 관련해서 2월과세랑 예, 부당이득 계산 부인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거랑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2월과세 관련해서 뭐 5년 이내 하면은 5년 이내, 징역 5년 이내 하면은 그 2월과세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거 좀 이제 제대로 잘 아셔야, 이거 먼저 이렇게 잘못 알고 지금 진행하신 분이 있으실지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데, 예, 이제 증여 관련해서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이제 보지 않고 뭐 증여세도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요것도 예, 무조건 그 액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정확히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류에 관해서 요거로 같이 좀 병행해서 다뤄드릴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여추적 배제 엉뚱하게 이거 하셨다가는 이렇게 믿고 나중에 그게 증여세 폭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시간에 예, 좀 작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예, 좋아요.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